최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특히 융합되어지고 다양한 형태로 그 기술이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의료 분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의공학이라는 형태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큰 변혁을 일으킬 예정입니다. 예전에 단순한 의공학의 시작, 청진기로부터 시작된 그와 같은 의공학은 최첨단으로 그 기술이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공학과 원격 진로와 같은 등이 국민 의료와 그리고 우리 한의학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와 같은 의공학의 발전이 오히려 우리 학생이 얘기한 그와 같은 긍정적 기능 말고 부정적 기능,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장밋빛 낙관론과 별개로 비관론 또한 있습니다. 국민의료와 한의학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얘기해 보세요. 원격 진료에 대해서 양의학계에서는 지금 절대 반대 목소리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학생은 원격 진로에 대해서 한의학 차원에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답변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답변의 어떤 구성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갔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국민 의료와 한의학계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첫 번째 이 내용을 보면은 약간 국민 의료 쪽 부분이랑 한의학계 부분 거가 구별되어 있는 만큼 훨씬 좀 명확하게 얘기해서 명확하게 처음에 서두를 꺼냈으면 더 좋았어요. 네, 저는 우선 국민 의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의학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국민 의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해놓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공은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얘기 잘했어요. 아주 이거는 그만큼 시공의 제약을 극복하고 진료를 원활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원격 진료와 같은 경우에는 공간 제약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처럼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심한 그와 같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격오지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의학 관련해서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해서 그 온라인으로 이와 같은 한의학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국민들이 직접 공유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의학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또 한의학에 대한 치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의학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우선 한의학의 질적인 발전이 기대되어집니다. 특히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기술화가 고도화되면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의공학과 한의학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특히 인체의 덜 위해적인 기술을 발달시킴으로 인해서 한의학의 전인적 치료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부작용이라든지 관련된 부분 것의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한의학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위기이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별을 해가지고서 했었으면 좀 더 낫을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이게 통합된 것을 이렇게 1번, 2번으로 한 게 아니라 구별된 걸 1번, 2번으로 했으니까 처음서부터 구별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부정적 영향 부분 얘기, 의사 환자의 관계 친밀도가 떨어진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부담이 커진다. 그다음에 기술 적응력에 따른 이제 의료 서비스 격차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첨단 IT 기술을 잘 쓰는 그런 의사와 또 그런 시설이 있는 병원이랑 한의원이랑 그렇지 않는 데랑은 굉장히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 것에서 부정적 영향도 브레인스토밍을 순간적으로 되게 잘 해주셨고 답변도 잘 했습니다. 원격 진료에 대한 학생의 견해 물어봤어요. 원격 진료에 대한 학생의 견해에 대해서 반대 의견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의학에서는 양의학 이상으로 반대합니다. 근본적으로 한의학은 처음서부터 사실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진단의 한계도 있지만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 친밀도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한의원 가면 뭐부터 합니까? 진맥부터 보잖아요. 그죠? 진맥을 본다라는 부분 것은 이미 사실은 한의학은 접촉의 치료학이에요. 접촉을 통해 가지고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코로나가 어떤 걸 만들어 놨어요, 우리에게. 접촉 포비아를 가져온 거예요. 접촉하는 것 자체를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 거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원격 진료로 가야 되느냐 하는데 바로 진단의 한계 얘기를 잘 해줬고요. 진맥서부터 들어가서 정밀 진단까지 이렇게 계속하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양의학처럼 무조건 어떤 기기적인 진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그와 같은 진맥 그리고 눈빛 이것을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의사가 갖는 통찰력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단순하게 맥을 한번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서 맥박 소리만 봐도 한의사가 갖는 통찰력으로 전체 부분 것의 몸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 진맥을 원격으로 볼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 거죠. 일단 그 진단에 있어서의 한계 부분 거가 있고 단순하게 우리 인간들끼리도 너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이 매가리가 없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맥박이 힘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 예, 그런 부분 것이 양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코웃음 쳐요. 그러니까 보는 방향이 전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현장 치료를 대체할 수 없어요. 치료 내용에 따라 가지고 원격 진료 불가능 보기. 그래서 오히려 한의학계가 훨씬 더 한의사의 인술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원격 진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제 그와 같은 의견이고 이것이 마치 무슨 어떤 한의사와 양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보여지고 그래서 원격 진료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것은 의료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편의적으로 나오는 그런 발상에 대해서 한의학계가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답변의 내용들도 복수로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적응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여집니다.